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이제 최종 합격 이후에 학교에 또 들어가게. 입교를 해야지. 입교를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보통 어떤 생활을 주로 하는 거지? 육군 기준으로. 육군 기준으로 육군 같은 경우는 전북 익산에 있는 부사관 학교로 이제 입교를 하게 되고, 전국에도 다 거기로만? 전국에서 다 불러. 교육기관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기초군사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전문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병가마다 틀린데 어쨌든 4, 5개월 뒤에 임관을 하는 거지. 그럼 거기는 하루 일과가 아침이 뭐 일반 군대하고 그냥 비슷하게 사병하고 비슷하게 시작해? 하기 기준으로 했을 때 6시에 기상해서 띠띠띠띠 알잖아. 그거 띠띠띠띠띠띠띠띠. 어쨌든 6시에 기상해서 뭐 침구를 정리하고 점호하고 아침밥 먹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 또 이제 시작하는 거고. 똑같네요. 원래 이제 그 교육기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고, 이제 쉬는 시간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일과를 다 마치면 뭐 종료하면 뭐 야간 훈련까지 없는 이상은 거진 뭐 6시, 7시 정리하고 6시, 7시에 밥 먹고, 또 대부분 그런 게 있잖아. 초반에 들어가면 좀 군기도 잡고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얼차려도 받고 뭐 이렇게 뭐 다음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궁금한 건 그 안에서도 계속 테스트를 볼 것 같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때만 해도 만약에 뭐 좀 약간 소양이 좀 부족해도 웬만하면은 훈련을 견뎌내면은 이제 임관을 시켰어. 근데 요즘에 이제 육군부상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임관일이 2월 28일이다. 그 전날에 15명을 또 태교를 시킨 적이 있거든? 아, 임관이 전날에? 전날에. 그래서 이제 임관종합평가라고 해가지고 임종평이라는 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임관종합평가는 그 교육기간 내에 모든 걸 평가를 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그날 뭐 제식훈련을 했다. 그러면 제식훈련에 대한 또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각계전투, 뭐 사격술, 뭐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해서 꽈락이 나면 안 돼. 꽈락 나면 한 번 더 기회 주고, 그게 꽈락이 누락이 되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태교의 그런 이제 심의에 올라가는 그게 되는 거지.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게 다 테스트 과정이네, 어떻게 그렇지, 보면. 테스트 과정이지. 심지어 이제 그 내무생활관에 같이 생활하는 인원들끼리 서로가 상호 평가를 해 또. 최악이다. 인사평가. 그래. 그러니까 그거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데서도 이제 평가를 또 하니까 서로 이제 생활을 잘해야겠지. 아무래도 이제 간부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솔선수범과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 돼야 되니까, 모범적인 것들은. 그런 식으로 테스트 과정까지 다 거쳐서 처음 들어갔다가 임관까지 하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돼?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250명이 들어갔으면 한 170명 정도. 근데 이제 육군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보다 좀 더 많겠지. 육군부사관이 이제 매 기수별로 해서 이제 남군이 한 350명, 여군이 350명, 이제 현역부사관이 한 2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거의 900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임관하는 인원이 7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 말을 반대로 하면 20에서 30%는 일단 그냥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그렇죠. 근데 뭐 또 들쑥날쑥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래도 매에 따라 틀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건 그러네.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 군대고 훈련소야. 난 직업으로 갔지만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안 돼.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인 거지. 뭐 주말에는 외출을 해서 외박을 할 수 있다거나 그거는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대 자체적으로 이제 뭐 명절이 꼈다. 그러면 이제 부대장의 재량으로 이제 잠깐 뭐 외출이나 외박은 뭐 보내준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부대장 재량이지. 그게 공식화된 건 아니야. 그냥 외출, 중간에 이제 한번 외출은 갔다 오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직업군이니까 약간 옛날에 우리 소방학교나 경찰학교 얘기할 때처럼 주말엔 그래도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편하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훈련소를 그냥 길게 하는 거네. 똑같아. 길게 하는 거지. 주말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나 불교. 불교에서 많이 모여야지. 불교에서. 왜? 불교가 맛있는 걸 많이 주고, 그래도 편안한 분위기니까. 종교 활동. 이거 또 종교에 대한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거 종교에 대해, 안 돼. 좀 개쩍이는데. 안 돼. 3분 통화는 돼요? 3분 통화?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해야지. 네. 공중전화 박스에서. 거기서 박스에서. 기회는 주는 거죠? 그것도 네. 이제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기본권 보장도 대부분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좀 약간 뭐 어긋나는 애들 있으면은 뭐 이게 안 되잖아. 또 교관들이 또 다 전체 단체 생활에서 이제 또 이제 그걸 하니까 거의 못한다 봐야지. 그리고 또 줄도 빡 서고 이제 하니까. 저 아직 기억나는 게 전화 부스 딱 들어가서 3분 주다 갔다 와라. 엄마 빨리 전화하고 와라. 엄마 너무 늦게 받아. 그때부터 이제 다이얼의 길이에 따라서 빡심이 달라요. 정말 엄마한테 해서 여자친구한테 해서. 진짜 여자친구 없어. 미안하다. 왜 그래요? 그래서 한 3분 다 돼가면 뒤에서 똑똑똑해요. 나오라고. 지금 병장 월급이 거진 이제 40 얼마라고 알고 있거든. 제 후보생도 월급이 이제 45만 원 정도 돼. 40 얼마 정도 돼. 그래서 대부분 별로 쓸 일이 없다 보니까 PX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통장에 돈이 쌓여.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임관하면은 휴대폰 만 원 바꾸는 친구도 많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더라고. 옛날 경찰이나 소방 얘기할 때 여성분들도 계시고 남성분들도 계시니까 서로 약간 로맨스도 있고. 말을 섞으면 안 돼.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사귀는 게 발각됐다. 해교야 둘 다. 아, 사귀는 것도 안 돼? 아, 사내연대 금지네요. 네. 담배 태워도 걸려도 태교잖아. 똑같네, 그것도. 태교지. 간부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정신력이죠. 오케이. 그럼. 후보생 시절이 제일 힘든 것 같고, 왜냐면은 내가 안 해본 거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뭐 총 한 자루 잡아본 적이 있었겠어, 못 있겠어. 나는 진짜 총 한 자루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처음에. 진짜 그랬고, 진짜 사육할 때 진짜 귀가 진짜, 알잖아. 나는 진짜 그 탄이 그냥 뿅뿅이 나갈 줄 알았지.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 진짜 내가 쏘면 반동도 막 봉이 나가고 몰랐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힘든 거고. 맞아. 그거를 이제 견뎌내야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의 군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학교를 나오고 나서 이제 부대 배치를 받게 되잖아요.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맞아. 나도 진짜 궁금했던 건데 이게 뭐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좋은데 내가 지망을 해서 갈 수 있는지. 그건 아니야. 제가 이제 희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공군밖에 없어. 공군이 그래서 좋은 거야. 공군은 대부분 다가 이제 도시에 이제 공항이 다 부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 연고지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거기 살았는데 그쪽 근처에 부대에 가고 싶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다 남들이 그래도 이제 비선호하는 전방에 다 있는 연천, 포천, 화천. 나는 경기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래 그러면 경기도 연천, 동두천에 가 있어. 이런 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병가별로 해서 나전부터 이제 돌리는 거지. 그렇네. 돌려야지. 그러면은 나는 전부 다 편한 데로 가려고 하고 뒤로 그러니까 아니 난 그래서 뭐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1지망, 2지망 쓸 수 있을 줄 알았어. 다 아니고 이제 부대별로 이제 병가별로 이제 필요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올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돌려서 이제 보내는 거고. 현역들 자대 배치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게 좀 다를 줄 알았네. 에이 그러니까 나도 좀 다를 줄 알았어. 이제 현업무 들어가 이제. 네, 현업무 관련해서. 근데 이거 보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거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냥 육군하고 특전사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 뭐 요청이 뭐 해군이나 공군이 많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자리에 만들어서 하는 걸로. 그렇죠. 나는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야. 부대 안에서 같이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하냐? 따로 관사에서 있느냐? BEQ라고 이제 장교는 BOQ라고 이제 그 간부 숙소가 있어. 부대 내에. 그래서 그걸로 가서 이제 원룸 형태의 이제 거기서 이제 숙소를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럼 아침 8시에 그냥 출근을 하는 개념으로 숙소에서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외출하겠다. 그러면 나갈 때 모병소 통과해서 이제 유병소로 이제 출입증 보여주고 나가고. 그럼 나가는 것도 제한은 없다. 그 대신 이제 귀대 시간이 부대마다 다르지.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부대 밖으로 나가는 건 되지만 숙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 시간을 좀 웬만하면 지켜줘야지. 기숙사 같은 느낌이네. 그죠? 기숙사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결혼하는 이제 사람들은 밖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밖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고, 독신자들은 이제 안에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시간별로 한번 순서대로 가보자. 8시 출근해서 대부분의 그냥 부사관의 일반적인 업무는 뭐부터 시작을 해? 상황 보고 듣고 가서 이제 간부 회의들 하는 거, 이제 내용 오늘 일과는 뭐 이거다. 1년 연간 계획표가 있고 월간 계획표가 있고 다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그거대로 이제 뭐 훈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대로 움직이면 되고, 통상 이제 아무것도 없는 평일에는 출근해가지고 각자 이제 병가별로 이제 주 업무를 이제 보는데 작업을 한다든지 이놈의 작업을 빼놓을 수가 없지, 군부대. 하루 종일 작업도 한 적도 있고. 작업이 행보관님의 업무지시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놀리지는 않아. 부대별로 다르잖아. 부대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GOP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GP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또 거기는 해당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다 매뉴얼이 다 있어, 일가별로. 그러니까 거기 초소가 근무, GP, GOP는 초소 근무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계속 다 병사들을 이제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장비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양해.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사회의 어떤 그룹의 어떤 계열사에 들어가느냐에 그렇지. 따라서 업무가 다 달라지는. 맞아. 그럼 평균적으로 8시에 출근하면 몇 시에 퇴근이야? 공식적인 거는 거의 6시지. 6시. 뭐 나중에 혼자서 뭐 체육단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초과 근무가 들어가지. 그리고 약간 부대 같은 경우에는 훈련 자체를 좀 사회에 또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듯이 맞네, 몰두를 맞네. 해요. 네. 그렇지. 뭐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훈련 준비하고 이런 프로젝트처럼. 이게 일반 회사원들은 물론 야근은 할 수 있지만 밤샘 작업이 많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당직. 당직을 쓰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치. 당직 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짜여져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행정보호관이 이제 다 근무를 짜거든. 근무를 짜는데, 장교들은 뭐 당직 사령 근무를 서는 거고, 밑에 이제 뭐 부사관들은 당직 부관 뭐 이런 근무를 서는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병 관리도 필요하고, 어쨌든 뭐 잘 자고 있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총기를 꺼내줘야 되잖아요. 사병들 근무 나갈 때 그죠. 총기 꺼내주고,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뭐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항상 대기를 하는 개념이니까. 특전사의 일과는 어떻게? 임무가 원체 또 다양하고, 이제 국가 내에 이제 그런 행사들이 많아. 행사들이 많으면 시범도 보여야 되고, 심지어 이번에 이제 국군의 날 행사 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특전사가 하잖아. 거기 이제 행사에 특전사가 빠지면은 볼 게 없어. 위에서 진짜 막 일단은 떨어져야지. 일단 운전을 떨어져야 되고. 일단 뛰어내려서 누가 내려와야 그렇지. 되니까. 떨어져야 되고, 밑에서는 진짜 진짜 악을 쓰면서 진짜 그것도 준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임무들이 많다 보니까 365일 중에 거의 200일 이상을 밖에 나가 있어. 밖에. 지금도 아마 저기 산에서 천리행군 하고 있고, 진짜 삐집하고. 산에서 훈련하고 있고 하는 많아. 임무 면에서 보면은 제일 바쁜 부대가 특전사야. 어떻게 보면 진짜 두서가 없거든. 내려오면 일단 떨어지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슬로건이 뭐야? 안 되면 되게 하라. 나중에는 이제 고쳐가지고 뭐 안 되면 그냥 퇴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전사는 약간 전투에 특화된 약간 훈련 위주의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 주특기 주라든지 아니면 사격 주라든지 뭐 이런 전술 훈련 주라든지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솔직히 내가 나온 부대는 대테러 임무를 주로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뭐 레펠이라든지 뭐 내부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고,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항상 핸드폰을 이제 랩에 싸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항상 대기하는 그게 랩에 싸서. 잘 때도 진짜 핸드폰 옆에 놔두고 진짜 자고 막 그래. 이게 만약에 비상이 걸리면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부대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30분 이내에 뭐 이게 시간이 있어. 사실 진짜 위기 상황에서 군인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생각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럼 다음으로 상당히 좀 궁금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인 급여 관련해서. 그렇지. 네. 지금 후보생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진 이제 40 한 5만 원 이상 되고, 후보생일 때. 후보생일 때, 학교 임관에서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임관을 하게 되면 육군 기준으로 지금 이제 초봉이 한 160에서 180만 원 정도 찍힌다고 알고 있어. 기본급이 아니면 그냥 토탈 다 찍히는 게. 그냥 찍히는 게, 세금 제하고 찍히는 게 아. 160, 180이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좀 틀린 게 뭐냐면 수당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무에 수당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거진 이제 하사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한 180에서 한 200 사이라 생각하면 되고, 공군도 마찬가지고. 근데 해군이 이제 조금은 월급이 좀 세. 수당이 있으니까 한 250에서 300 사이 받는다고 알고 있어. 아, 초봉이. 그래서 하사들 이렇게 받고, 특전사는 강화를 하잖아. 그냥 낙하산을 타잖아. 그러니까. 갑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더 붙어서 육군보다는 30에서 한 50만 원 더 받는 거야.
급여 초봉은 알겠는데 진급하면서 조금씩 오르잖아. 공무원에서 최고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원사 계급이니까 원사계가 500만 이상 받아. 500 넘게 세금 제하고 그 대신 원사까지 가려면 그건 얼마 정도 나올까?